자, 이번 시간에는 뭘 배워볼 거냐면 제일 프로그램의 기초가 되는 변수 개념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바를 처음 배울 때 제일 기초가 되는 개념이고 그 다음에 이 개념을 알아야지만 우리가 코드를 사용하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변수라는 건 뭐냐면 제가 변수를 설명드릴 때 보통 어떻게 설명해 드리냐면 미지수 x라는 요 x에 10이라는 그 값이 들어있다 했을 때 우리가 x 플러스 30 하게 되면 얘는 계산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40. 그렇죠. 40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개념만 이해를 하시면 변수 개념은 끝이에요. 그런데 자바에서는 변수를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없고요. 어떻게 사용이 가능하냐면 변수라는 걸 사용할 때 기본적으로 변수 앞에 붙는 수식이 있습니다. 그런 걸 뭐라고 하냐면 데이터 타입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int 한 다음에 여기다가 x라고 써볼게요. 자, 그러면 이건 뭐냐면 내가 x라는 변수를 만들었고 그 변수에 넣을 수 있는 값은 int다라고 지금 약속을 한 거예요. 자, int 말고도 데이터 타입이 여러 가지가 존재하는데 지금은 int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int는 뭐의 약자냐면 인티저의 약자예요. 인티저. 자, 인티저 의미가 뭐냐면 정수를 말합니다. 정수. 여러분들이 지금 x라는 변수를 만든 거고 그 x라는 변수의 타입은 정수다라고 우리가 지금 자바한테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준 순간 내가 x라는 변수에는 정수 이외의 값을 집어넣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걸 뭐라고 하냐면 변수 선언 또는 변수 정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변수의 특징에 대해서 간단하게 적어 드릴 건데, 자, 첫 번째 특징. 자, 변수는 선언, 정의되어야만 사용 가능하다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변수 선언 시 변수명 앞에 데이터 타입을 지정해줘야 된다. 이런 걸 지금 제가 int를 썼던 거를 데이터 타입이라고 합니다. 데이터 타입을 지정해주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해당 변수를 사용하는 게 불가능해요.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렇게 적어준 거고, 자, 그러면 x라는 요 변수에다가 값을 어떻게 집어넣냐? 제가 10을 집어넣을게요. 그죠? 자, 그러면 지금 이거는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 내가 x라는 변수에 10이라는 값을 집어넣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숫자에는 정수가 있고 실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정수 이외에 이런 식으로 값을 집어넣으면 이거 에러 납니다. 자, 지금 빨간 줄 그어지는 거 보이죠? 이거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는 일종의 약속입니다. 법칙이에요. 내가 x라는 변수에 정수를 넣기로 약속을 했으면 무조건 정수를 넣어줘야지 정수 이외의 값을 넣게 되면 얘가 이건 할 수 없다라고 자바가 경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데이터 타입을 넣었냐에 따라서 지정해줘야냐에 따라서 그 변수에 집어넣을 수 있는 값의 형태가 달라진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 부분은 나중에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설명드릴 때 조금 더 깊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10을 넣었고요. 자, 그 다음에 출력을 해볼 건데, 자, 지금 여러분들이 눈으로 봤을 때 이건 x로 보이지만 실제로 얘는 뭐냐면 10인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 지금 요 는 보이죠? 는? 이 는을 우리는 수학 시간에 같다라고 배우잖아요. 그죠? 근데 얘는 같다가 아니라 뭐라고 인식하면 되냐면 얘는 대입연산자입니다. 뭐라고요? 대입연산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x라는 변수에다가 10이라는 값을 뭐 하겠다? 넣겠다. 대입하겠다. 그런 의미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대입연산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좌측에 있는 이 x를 뭐라고 인식하면 되냐면 변수라고 해석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측에 있는 요 10 보이죠? 얘를 뭐로 보면 되냐면 값으로 보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요 시스템하고 프린트LN X 했을 때 얘는 대입연산자가 요것만 보세요. 얘는 대입연산자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여기에 요 줄에 대입연산자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 X는 뭘로 보면 되냐면 그냥 10으로 보면 돼요. 10. 10. 그러면 출력했을 때 어떻게 나온다? 10 나오는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세 번째 변수는 값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x라는 공간을 마련한 거고 그 x라는 공간에다가 10이라는 값을 넣은 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x라는 변수를 또 사용하고 싶다라고 해가지고 여기다가 int x 20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이거 안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제가 실행을 하게 되면 어떻게 나오냐면 이런 식으로 에러가 나와요. 자, variable이 뭐죠? 변수죠, 그죠? variable이 변수예요. 변수 x는 is already defined in method main.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아까 이 메인을 뭐라고 했죠? 메인 메서드라고 얘기했죠. 기억나시죠? 메인 메서드 안에 지금 int x라는 변수가 제정이 됐다는 거예요. 이미 너가 정의를 했는데 지금 x라는 변수를 또 정의하고 있으니까 안 된다라고 자바가 경고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이게 변수의 네 번째 특징인데 변수는 중복 선언이 금지되어 있다는 거예요. 금지되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쓴 거는 지금 뭐 한 거냐면 변수를 중복 선언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는 x라는 변수를 중복 선언하지 않고 변수를 또 다른 변수를 정의하고 싶다라고 하면 변수 이름을 다르게 하면 얼마든지 정의하는 게 가능합니다. 근데 다만 x라는 변수가 있는데 여기다가 x라는 변수를 또 정의한다? 그러면 자바는 이거 할 수 없어. 왜냐면 너가 지금 사용하려고 하는 x라는 변수가 이 위에 있는 x를 말하는 거니 아니면 밑에 있는 x를 말하는 거니 자바는 모릅니다. 왜냐면 자바는 우리가 알려준 대로만 행동하기 때문에. 그쵸? 자, 근데 여기다가 이렇게 말고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코드를 쓸 수 있거든요. 자, 보세요. 자, 이렇게 쓰니까 이거는 에러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자, 이거는 뭐냐면 변수를 중복 선언한 게 아니라 기존에 정의되어 있는 변수를 재활용한 거예요. 뭐 한 거라고요? 재활용한 거라고요. 그래서 이게 변수 다섯 번째 특징인데 변수는 재활용이 가능하다. 자, 그러면 변수는 값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아홉 번째 라인 출력했을 때 10과 20이 동시에 나올까요? 아니면 20만 출력될까요? 20만 출력돼요. 왜 그러냐면 이 변수에는 값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인데 그 값을 2개 이상 저장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만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게 변수의 특징이에요.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 통틀어서 변수의 값을 2개 이상 저장하는 프로그래밍 언어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변수에는 값을 몇 개밖에 저장하지 못한다? 하나밖에 저장하지 못한다. 자, 그러면 하나밖에 저장하지 못하면 지금 우리가 코드라는 거는 여러분들 아셔야겠지만 위에서 아래로 순차적으로 실행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위에서 아래로 순차적으로 실행된다 했을 때 처음에 우리가 x라는 변수에 뭘 넣어줬죠? 10이라는 값을 할당해줬죠? 10이라는 값을 할당해주고 나서 지금 8번째 라인에서 x에다가 뭘 넣어준 거예요? 20이라는 값을 넣어준 거잖아요. 그러면 기존의 x에 10 들어있는 10이라는 값은 어떻게 됐을까요? 실제로 사라지게 됩니다. 나중에 메모리 구조 개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x라는 변수를 선언하는 순간 실제 메모리 공간에 여기서 말하는 메모리라는 거는 컴퓨터의 램이라고 말합니다. 램. 그러면 램이라는 공간에 실제 우리가 x라는 변수의 공간이 마련이 되는데 그러면 그 공간에 처음에 10이라는 값이 할당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10이라는 값이 처음에 할당이 됐을 때 갑자기 20이라는 값이 찾아온다. 자, 여기 이제 메모리라 했을 때 메모리예요. 그럼 메모리라 했을 때 여러분들이 A라는 변수를 예를 들어서 만들었대요. 근데 거기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10이라는 값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근데 갑자기 20이라는 값이 내가 20이라는 값을 넣고 싶다 해가지고 여기다 20이라는 값을 넣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 10이라는 값은 어떻게 되면 사라져요. 제거가 됩니다. 얘는 존재하지 않는 값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변수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아주 지조없는 녀석이에요. 왜 지조없다고 말씀드리냐면 처음에는 10이라는 값과 친하게 지냈어요. 근데 갑자기 새로운 20이라는 값이 찾아왔네요. 그러면 10이라는 값과 손절하는 거죠. 아주 지조없는 녀석. 그래서 x라는 변수에는 뭐가 들어간다? 20이라는 값이 들어가게 된다. 자, 정리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볼 수 있겠죠. 자, 여섯 번째, 변수에는 값을 뭐한다? 값을 오직 하나만 저장 가능하다. 저장 가능하다. 그리고 일곱 번째, 그러면 이제 여섯 번째라고 비슷한 개념인데 기존의 값은 변수를 재활용하면 하게 되면 기존에 들어있던 값은
새로운 값이 그 변수 공간을 차지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변수에 새로운 값을 우리가 집어넣게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여기다가 x는 x 플러스 30이라 써볼게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변수라는 거는 대입연산자를 기준으로 좌측에 있을 땐 뭐라고요? 변수고, 우측에 있을 땐 뭐다? 값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요때 x, 요거 보이죠? 요거 11번째 라인에 요 x, 요거는 뭘로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코드가 이렇게 있을 때? 20. 그렇죠. 얘는 20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20 플러스 30은 뭐가 되는 거예요? 50이니까 이때 x에 뭐가 들어간다? 50이 들어가게 되고 출력을 했을 때 50이라는 값이 출력이 된다. 그래서 변수 재활용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변수를 잘 활용하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잘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뭔 말이 이해되죠?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변수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변수명을 다르게 한다면 그 변수를 얼마든지 선언하는 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뭐 A라 짓던 B로 짓던 C라 짓던 상관이 없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변수명을 내가 잘 지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변수를 만든다 라는 거에 집중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나중 가서는 변수명, 변수의 역할에 맞게 변수명을 지어주긴 해야 돼요. 그거는 나중에 이제 심화 과정으로 가게 되면 좀 더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자, 그래서 변수를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고, 변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변수를 정의하고 나서 그 다음에 A 값을 넣어도 되고, 아니면 여기다가 변수를 선언함과 동시에 값을 넣을 수 있는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 변수 초기화라고 해요. 왜냐면 내가 A라는 변수를 만든과 동시에 그 값을, 그 공간을 20이라는 값으로 초기화를 시켰기 때문에. 자,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변수를 만들고 나서 내가 값을 넣지 않았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쓴다고 해서 오류가 나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이 상태에서 B를 출력하죠? 자, 에러 나는 거 보이시나요? 자, 빨간 줄 그어지죠? 실행해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자, variable B might not have been initialized. 자, 뭐예요? 자, 변수 B는 might not have been initialized. 강조하고 있죠? 너 이거 지금 초기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변수를 사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변수를 사용하실 때는 변수를 선언하고 그 값을 넣어주던지, 아니면 애초에 변수를 선언함과 동시에 아예 초기화를 해두던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변수를 사용할 때 변수의 값을 넣어주지 않으면 자바는 야, 조금 더 안정성 있게 코드를 작성해 라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에러를 나타내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코드를 작성하는 거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뭐라도 값을 넣어줘야 됩니다. 이해를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변수에는 요거는 주석을 잠깐 걸어볼게요. 여러 줄 주석 걸고 싶을 때는 이제 슬래시 별 한 다음에 별 슬래시로 감싸주면 요 줄을 한꺼번에 주석 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 한다? 변수를 초기화하지 않으면 해당 변수 사용 불가능이라고 이렇게 쓸게요. 자, 그리고 변수를 여러분들이 변수명을 만드실 때 변수명을 A라 짓던 B로 짓던 C로 짓던 상관이 없다고 말씀드렸지만 변수명 앞에 숫자로 변수명 짓는 거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대시 이런 식으로 짓는 것도 안 되고요. 뭐 영문, 대문자, 그 다음에 뭐 한글로 짓는 것도 상관이 없지만 보통 변수명을 지을 때는 한글로, 그 다음에 영문, 대문자로 시작해서 변수명을 짓지 않습니다. 거의 변수명을 지을 때는 영문, 소문자가 앞에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변수를 지을 때 뭐 앞에 숫자가 온다거나 그 다음에 영문, 대문자가 온다거나 그런 식으로 변수명을 지어서는 안 된다. 이게 변수를 짓는 규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변수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자, 첫 번째, 변수는 선언되어야만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변수를 선언했을 때 변수명 앞에 데이터 타입을 정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변수에는 값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라고 말씀드렸고, 변수는 중복 선언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중복 선언하게 되면 에러 나요. 너 앞에 변수 선언했는데 왜 또 선언하고 있냐 하면서 에러 납니다. 대신에 중복 선언은 금지되어 있지만 뭐가 가능하다? 재활용이 가능하다. 근데 이제 재활용이 가능하다 해가지고 변수에다가 변수 공간에 값이 2개 이상 들어가는 게 아니라 했죠.
변수에는 값을 오직 하나만 저장 가능하고요. 그리고 변수를 재활용하게 되면 기존에 들어있던 값은 사라지고 새로운 값이 그 공간을 차지하게 된다. 그게 바로 뭐다? 변수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변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거다 라고 보시면 돼요.